저는 50개가 넘는 채널과 800개가 넘는 영상 썸네일을 만들어봤어요. 그렇게 도합 120만 구독자의 채널을 대행해봤고 총 1000만 조회수를 유튜브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죠. 롱폼이 좋을까요? 아니면 숏폼이 좋을까요? 아니면 둘 다 병행해야 할까요? 롱폼과 숏폼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활용해야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롱폼 그리고 숏폼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숏폼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무조건 숏폼을 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며 무지성으로 무작정 숏폼을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과연 숏폼이 무조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콘텐츠일까요? 이에 대한 유튜브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롱폼 콘텐츠는 심도 깊은 정보 전달과 시청자와의 유대감 형성에 유용하고, 숏폼 콘텐츠는 빠르게 많은 시청자를 유입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롱폼과 숏폼 동시에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아니, 둘 다 좋으니까 둘 다 하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우리한테 시간이 무한하다면 가능한 이론이겠죠. 하지만 저희는 시간과 비용이 유한하잖아요. 그러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롱폼과 숏폼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했을 때 가장 폭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각각의 장단점부터 알아야 해요. 그럼 롱폼 콘텐츠란 무엇일까요? 롱폼 콘텐츠는 보통 10분 이상의 긴 영상으로 구성되며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최적화된 형식이에요. 강의, 리뷰, 정보 전달, 브이로그 같은 영상이 효과적이겠죠. 롱폼의 장점은 영상의 타임라인이 길기 때문에 복잡한 주제를 상세히 다룰 수 있어요. 카테고리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 다양한 콘텐츠 주제를 다룰 수 있어요. 더욱 오랫동안 심도 깊게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시청자와의 유대감 형성에 유용해요. 하지만 그에 반해 단점은 영상 기획, 촬영, 편집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숏폼에 익숙해져 있어서 영상의 초반부에서 이탈률이 훨씬 높아졌어요. 영상이 길기에 제작 부담이 크고 난이도가 높기에 진입 장벽이 높아요. 하지만 이거는 단점이자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내가 수익화 혹은 운영 중인 비즈니스와 연계할 경우 IT 제품, 일상생활 용품 등을 리뷰하고 쿠팡 파트너스를 이용해 제휴 마케팅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주식을 잘하는 법에 대한 강의나 컨설팅을 판매하고 싶을 경우에는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콘텐츠를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다뤄서 신뢰성과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어서 시청자들로부터 강의 컨설팅 판매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죠. 내용이 다소 심도 깊고 오랜 시간 설명해야 하는 분야는 숏폼을 이용해서 1분 안에 모든 것을 포함시키기 부담스럽겠죠. 겉핥기식의 정보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심도 깊게 정보를 전달한 롱폼 콘텐츠와 1분 안에 겉핥기식으로 템포감 있게 정보를 전달한 숏폼 콘텐츠 중에서 당연히 롱폼 콘텐츠의 전문성과 신뢰감이 느껴지고 시청자와의 유대감 형성에 유리하겠죠. 만약에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면 당연히 롱폼 콘텐츠가 전환율이 더 높았을 거예요. 그럼 숏폼 콘텐츠란 무엇일까요? 보통 60초 이내에 짧고 자극적인 영상이에요.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콘텐츠를 말해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가벼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재미와 킬링타임용 콘텐츠가 많아요. 하지만 현 시대 온라인 마케팅 중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고 크리에이터, 사업자 불문하고 무조건 필수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한 숏폼의 장점은 빠른 시간 안에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빠르고 가볍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워낙 콘텐츠 소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롱폼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콘텐츠가 노출돼요. 기획, 촬영, 편집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롱폼에 비해 매우 적어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부담이 적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어요. 최신 유행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바이럴 되기 쉬워요. 하지만 그에 반해 단점은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전달해야 해서 깊이 있는 정보 전달이 불가능해요. 노출량이 높아서 트래픽은 높을 수 있지만 워낙 콘텐츠가 빠르게 소비되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아서 롱폼에 비해 시청자와의 유대감 형성에 불리해요.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하며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병원, 세무, 법 관련 콘텐츠는 다루기 어려워요. 숏폼은 롱폼에 비해 노출량이 많아서 빠르게 유입을 시키는 데 유용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욱 많은 콘텐츠를 생산해서 떡상의 확률 또한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알맹이가 없어서 말짱 도루묵이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두 변호사가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사건 수임을 막기 위해서 콘텐츠 마케팅을 진행했어요. A 변호사는 쇼츠를 이용해서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B 변호사는 롱폼을 이용해서 유튜브 채널을 키웠어요. A 변호사는 불법 촬영 당했을 때 이렇게 하세요.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성범죄 무고 대응법 1분 만에 알려드림. 이렇게 짧고 간단한 지식으로 영상 100개를 만들어서 10,000명이라는 팔로워를 얻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 B 변호사는 롱폼에서 각종 성폭력, 성희롱 등 다양한 성범죄 유형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루는 콘텐츠를 발행해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와 관련돼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대처법에 대한 영상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 정의와 판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본인이 실제로 수임을 맡았던 비슷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주며 본인이 어떤
어떤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억울한 상황을 잘 변호해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끝맺었는지 설명해주면서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지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영상을 끝맺어요. 이러한 영상을 10개 만들어서 1000명이라는 구독자를 모았어요. A 변호사는 구독자가 10,000명이고 B 변호사는 구독자가 1000명이에요. 과연 누가 사건 수임을 더 많이 맡았을까요? 저는 100% B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더 많이 맡았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간단 명료한 콘텐츠만 보고 A 변호사에게 높은 신뢰감과 전문성을 느꼈을까요? 애초에 A 변호사한테 사건 수임 문의가 하나도 오지 않았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구독자가 10분의 1인 B 변호사의 콘텐츠가 훨씬 더 변호사로서 신뢰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구독자가 많이 모였다고 해도 그게 장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롱폼과 숏폼 중 각각 어떤 사람이 사용해야 효율적이고 어떻게 사용했을 때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본인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돼요. 그에 따라서 롱폼과 숏폼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해져요.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신뢰를 쌓는 게 목표라면 롱폼이 유리해요. 교육이나 리뷰 이런 정보 전달이 핵심인 경우죠. 반대로 대중적으로 빠르게 채널을 알리고 싶다면 숏폼이 적합해요. 정보를 대중적으로 낮춰서 재미와 바이럴 요소를 챙기는 경우에요. 그럼 두 번째로 판매하고 싶은 상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돼요. 판매하고 싶은 서비스나 상품이 있어서 채널을 운영한다고 가정한다면 비교적 가격이 높은 고가격 상품일 경우에는 롱폼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비싼 시술이나 수술, 강의 혹은 컨설팅, 투자 상품 등을 고가격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1분짜리 재미있는 정보 하나 보고 몇백만원짜리 수술을 받으러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경우겠죠. 하지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저가격 상품일 경우에는 숏폼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몇천원 몇만원 정도의 상품을 저가격 상품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이런 제품들의 구매를 결정하는데 별로 신중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시키고 바이럴을 일으키는 것이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잘 나올 것이에요. 10분 동안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 이래저래 떠드는 게 사실 오히려 더 장황해질 뿐이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상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숏폼 마케팅이 대유행을 하면서 압도적인 수혜를 받은 것이 맛집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숏폼을 활용해서 본인의 쇼핑몰을 홍보하거나 각종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반응 또한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서울 맛집, 노포 맛집, 데이트 코스 하면서 이런 릴스들 굉장히 자주 보이실 거예요. 솔직히 이런 영상들을 보면 갈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들이 요즘 숏폼을 통해서 매출이 대역전된 곳들 많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타깃하고 있는 시청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타깃하고 있는 시청자의 성별은 무엇인지, 나이대는 무엇인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롱폼, 숏폼 할 거 없이 모든 콘텐츠를 소비하는 세상이에요. 50대, 60대 분들도 인스타그램 릴스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둘 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 비중을 둬야 할지 결정해야 돼요. 내가 타깃하고 있는 시청자가 10대나 20대 젊은 층이라면 숏폼 콘텐츠에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젊은 층을 타깃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을 활용하세요. 반면에 내가 타깃하고 있는 시청자가 4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면 롱폼 콘텐츠에 강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들이 숏폼을 안 보는 것은 아니에요. 숏폼도 보지만 롱폼 콘텐츠를 더 좋아하고 즐깁니다. 이분들을 타깃하는 콘텐츠는 롱폼을 키우기 더 유리해요. 썸네일의 문구에 후킹을 더욱 잘 당하는 편이고 영상을 클릭하면 기본 디폴트가 오래 시청하는 곳이에요. 건강 채널, 경제 채널들의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대부분 시청 지속 시간이 매우 길다고 해요. 롱폼에 더 익숙한 시대이고 썸네일의 후킹을 더 잘 당하는 데다가 내 영상을 오래 시청해줄 사람들인데 이런 시청자층을 타겟으로 한다면 무조건 롱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시고 메모하시면서 어떻게 숏폼과 롱폼을 활용할지 결정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